전하, 해동 금루는 조선의 시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수은우상들 본딴 해동 금루는 표준 시계로 정하기에 미흡합니다. 지금의 사태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새로운 방도로 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하, 소신이 해동금루를 여러 날 동안 돌려보았습니다. 허나 시각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사옵니다. 다만 수은 의상대에는 혼천이를 아직 달지 못해 완전한 것이 아닐 뿐 시보는 정확하옵니다. 수은우상대는 톱니와 기륜의 힘으로 돌아가는데 나무로 된 톱니와 기륜이 맞닿은 부분이 쉽게 닳아 없어집니다. 자주 갈아준다고 해도 시기를 놓치면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됩니다. 전하, 시계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물시계를 책임지는 성원관의 장판사가 해동금루의 시각이 잘 맞는다고 하니 그를 믿고 따라주심이 옳사옵니다. 전하, 장사직이 방도가 있다고 하오니 들어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사제, 전하께서 답을 기다리고 계시질 않는가? 예, 송가옵께도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허, 이렇게 불경스러울 수가! 전하, 소신이 해동금루를 직접 본 이순지에게 들은 바로는 해동금루가 조선의 시계가 되는데 손색이 없사옵니다. 하오니 예선 논의를 마치고 해동금루를 궁으로 들여오게 하소서. 장판사가 혼천이로 돌아가게 할 동안 여러 대신들은 짬을 내요 해동금루를 직접 살펴보세요. 살펴본 연후에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예, 전하. 오셨습니까? 북경에서 본 수은 의상대 모습 그대로구나. 대단하다. 네가 혼자서 이걸 만들어냈다니. 꼭 혼천이를 돌아가게 해서 해동금루를 조선의 시계로 만들어 보거라. 그 말씀 진정이십니까? 이제야 조선의 경물이 발전하는 일을 두고 이제 너의 것은 잘못되고 영실이 것은 잘 되길 바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 둘 다 소중하고 다른 이로는 대처할 수 없는 소중한 보배들이기 때문이야. 둘 다 잘하면 조선이 2배로 번창할 일인데 내가 왜 너의 경물을 배관시하겠느냐. 드디어 조정의 어른이 오셨군요. 대신들이 보러 온다기에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서운하던 차에 한 분이라도 오셔서 다행입니다. 장판사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대신들이 아무도 해동금루를 보러 가지 않았다고요? 예, 전하. 반드시 보고 오라. 엄명을 내렸어야 했나요? 과인은 대신들이 스스로 가서 보고 오길 바란 겁니다. 전하. 그래 가서 보니 해동금루가 훌륭해 보였습니까? 예, 전하. 과인이 조만간 해동금루를 보러 가 그 자리에서 장판사를 꼭 치하해 주어야겠습니다. 예, 전하. 그래 주시면 장판사가 힘이 날 것이옵니다. 영실이도 진즉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대책 없이 편전해서 다른 방도 이야기를 꺼낼 영실이가 아니옵니다. 때가 되면 영실이가 보여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줍시다. 과연 영실이가 무엇을 보여줄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아니 서책을 봤으면 정돈을 바로바로 해둬야지. 이거 아유. 응? 아, 이 역서들은 왜 죄다 여기다 갖다 놨어? 뱃사이. 이 서운관 부정인 내가 지금 책 정리할 때야. 이놈들을 몽땅 불러다가 네. 영실아, 장사지. 그간 잘 계셨죠? 그게 장사직도 잘 있었지? 뵙고 싶었습니다. 나도 자네 보고 싶었네. 꿈도 많이 꾸고 자네가 이렇게 금이 환영하는 걸 점치고 그랬지. 네가 돌아오고 나서 이리 마주 앉은 게 처음이구나. 나으리 다치셨을 때 잠깐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 옹주님께 들었다. 절 살려주신 것 때문에 맞으셔서 신경 많이 쓰였는데 회복되셔서 다행입니다. 날 죽이고 싶었을 텐데 어찌 참았느냐. 한양에 오지 못하고 떠돌면서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리가 없겠지. 내가 미워 죽을 지경이었겠지. 다 잊었습니다, 나으리. 전하께서 조선이 천문을 관측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다. 이렇게 천문을 논하고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 잠시 나 장희재를 위한 세상이 올 줄 알고 들떠 있었는데 네가 돌아왔더구나. 전하께서는 분명히 네가 죽은 줄로 알고 계셨는데 마치 네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 애를 쓰신 것 같다. 절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나으리도 그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볼일로 날 찾아왔느냐? 헌천이 환들을 돌려야 해동 금루가 완성된다고 하신 말씀, 혹여 헌천이 환들을 다 따로 돌리시려는 것인지. 그걸 왜 묻느냐? 헌천이 환들은 제각각 돌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수은의 상대 구조에선 그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이제 보니 네가 북경에서 못 돌리고 온 혼천이 환들을 내가 돌릴까봐 질투가 나서 초를 치는구나. 나리, 진정하시고 그 연유를 들어봐 주십시오. 당장 그 입 닥치지 못하겠느냐?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구나.
무게를 정확히 재면 혼천이의 환들을 각각 돌릴 수 있겠지요? 이거 옹주님 바람대로 돌았으면 좋겠네요. 아마 돌 겁니다. 아, 오셨어요. 혼천이 한 무게를 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무거우면 도는데 지장이 있을 테니까요. 영실이가 이 혼천이가 돌지 않을 거라고 했네. 그 희한한 사람이네요. 장사직이 편전해서 새로운 방도로 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동금류를 흠잡았다면서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장사직이 시계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짐작을 했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게 아니랍니다. 장사직이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답니다. 그건 말이 안 돼. 새로운 방도 이야기를 꺼낸 영실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장영실. 장사직이 혼천이가 돌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장판사께서는 옹주님,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고도 매가 모자랐나? 제발로 내 집을 찾아오다니. 이건 또 무슨 짓인가? 고향 동무로 써주는 온정이네. 살림의 보태게. 어떤 온정인지는 알아야 살림에 보태든 시궁창에 처박든 할 것 아닌가? 영실이가 어디선가 은밀하게 물시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네. 장영실이 물시계를 만들고 있는 곳을 알아내서 내게 알려주게. 그리고 절대 내가 가기 전에 불을 지르거나 해서는 안 되네. 약조하게. 한 발 늦었네. 더 많은 은자를 주며 영실이 물시계를 태우라고 하는 어르신이 계시네. 그 어르신이 자네가 만든 해동금로도 없애고 싶어 하셨지. 내가 자네가 하는 경물은 취미라고 잘 둘러대 주었네. 하얀 내가 미신가? 아니, 그럼 정치 스무리들인가? 그런 게 중요한가? 아, 이런 말씀도 하셨지. 장희재의 경물은 그리 위험한 수준은 아니야. 장가는 영실이란 노비놈보다 여러모로 힘과 지혜가 떨어진다고 하던데. 자네 왜 그리 힘들게 사나? 성리학이나 덮어서 그 좋은 머리로 재상이 되는 게 자네에게 맞네. 이런 충고가 진짜 고향 동무에게 주는 온정이지. 난 영실이가 새로운 방도로 만든다는 물시계를 태워 없애기만 하면 은자값은 다 하는 거네. 그리고 난 영실을 죽일 거야. 자네는 대체 왜 영실을 못 죽여서 한다니까? 몰라서 묻나? 내가 처음부터 그놈을 미워했던 게 아니야. 어릴 적 자네 집에서 영실을 볼 때 자네가 노비를 골려 먹는 법을 알려줬지. 자네는 이랬다 저랬다 줏대없는 양반놈이 됐지만 난 어느새 장영실이 하는 짓마다 못마땅하게 보게 되고 이젠 그놈이 내 목에 가시가 돼버렸네. 시작은 그리 됐지만 이미 돌이킬 수도 없이 너무 많이 와버린 게지. 남들이 들으면 웃긴다고 하겠지만 도저히 되돌릴 수가 없다네. 도저히.
우습지 않은가? 날이 많이 차다. 솜을 넉넉히 넣었으니 찬바람은 막아줄 거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영실이가 분명 어젯밤에 여기 있었단 말이지 아무것도 안 만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여기가 아니네. 자네가 영실이에게 속은 거네. 영실이가 시계를 만드는 곳은 여기가 아니야. 어서 찾아내게 어서! 장영실, 이놈이 날 속여. 방포하라! 하나, 둘. 야!
잘 들어가느냐? 이 화포들을 변방으로 보내서 국경을 지키는 데 쓸 것이다. 내가 개발했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은 못하시는 게 뭡니까? 문관에 무관, 경자자 활자까지 만드셨는데 이제 화포까지. 그래. 그래서 전하께서 지나치게 일을 많이 시키신다. 이 나이에 무관으로 변방에 파견될까 걱정이 된다. 요즘 머리가 더 하얘졌다. 아니 그 머리는 원래 하얗셨잖아요. 더 하얘졌다고. 아, 예. 영신아, 내가 널 여기 데리고 온 이유는 이렇게 나라에서 재물을 들여 만든 화포가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정확한 시계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아니 그 화포하고 시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적들과 싸우려면 우리 군사들이 약조된 시각이 움직여야 하는데 서로 다른 시계를 갖고 있다면 일사불란하게 싸울 수가 없게 된다. 내가 만약 변방에 파견이 돼서 여진족과 싸우게 된다면 정확한 시계가 꼭 필요하다. 아이고 그 연세에 그 변방까지 가시려면은 그거 참 그 하얀 머리가 더 하얘지겠네. 그렇군요. 백성들의 일상만이 아니라 강토를 지키는 군사력에도 시계가 필요한 거군요. 그것도 아주 간편한 시계가. 그렇지. 혹시 말을 타고 달리는 중에도 시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더욱 좋겠구나. 예,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영실아, 전하께서도 네가 새로운 방식으로 물시계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 짐작하고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남들 모르게 자동 15시계를 만드는 건 다 널 지켜주지 못한 내 책임이다. 미안하구나. 다 만들면 보여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다 마다. 어르신께 모든 걸 보여드릴 날 곧 올 겁니다. 당분간은 제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계시고 모른 체 해주십시오. 어르신, 제가 매맞는 거랑 경물 이 두 가지는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젠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아니 그게 뭔데? 누군가 따라붙는 걸 아주 잘하게 됐습니다. 이젠 제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습니다. 절 해치려는 자라고 생각되면 금세 따돌릴 수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결이! 절 아십니까?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천문하는 사람인데 먼 발치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다들 이결이를 가리키며 산악천재라고 하더군요. 산악으로 북극 고도를 맞췄다며. 언젠간 이결이가 날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주셨네요. 저도 장사직이란 분이 참으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제가 올 걸 예견하셨다고요. 우리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네요. 장판살 돕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아, 예. 저를 직접 찾아와 서운관에서 일을 해달라고 청을 하셨습니다. 이 경물에서 배울 게 많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이 장사직께서 이 혼천이가 안 돌아갈 거라고 하셨다기에 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정작 본인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 일도 안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뭘 숨겨놓고 저러나? 이 염탐하러 온 건 아니고 그냥 정말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발이 이리로. 원천이 환들은 각각 분리돼서 돌고 있나요? 아니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이 수련의 힘만으로 환들을 각기 돌리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아무리 이것저것 따져봐도 혼천이 환들을 각각 따로 돌리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기공에는 문외한이라 이 산악임은 몰라도. 제가 뭘 만들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십니까? 예? 아이고, 당연하죠. 오죽하면 여기까지 몰래 왔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들어오시죠. 이건 대체 뭡니까? 이게 시계라고요? 오셨어요? 근데 누구?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귀한 손님이지. 이건 대체 뭡니까? 그건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맞출 겁니다. 어디서 저는 바보를 주워왔어요. 글쎄다. 천재와 바보는 한 끗 차이라니까. 저 15인형을 움직이는 장치일 텐데 톱니가 안 보이네요. 어디다 숨겼습니까? 보여주신다면서요. 지금 보시는 게 전부입니다. 아니 설마요. 수륜도 톱니도 없는데 이 구슬은 뭐야? 이런 장난감으로 어떻게 시계를 만든단 말이죠? 이 동력은 뭘로 할 겁니까?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철 아니야? 아니 쇠구슬로 동력을 어떻게? 혹시 이 쇠구슬이 저 관을 타고 흘러내려가 숟가락을 건드리고 그리고 그게 저 15인형을 움직이는 겁니까? 과연 이해가 빠르시네요. 말도 안 돼. 그럼 저 관이 황동인 이유는? 톱니는 쉬이 달아버려서 시계를 정확하게 돌리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판사의 해동금류도 점점 틀어지고 시각에도 오차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닌? 예. 이 중요한 곳은 전부 황동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 쳐도 이 작은 구슬로 어떻게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제가 만들려는 시계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작은 구슬이 저 15장치를 치는지 잘 보시죠. 강춘이. 예, 저 종을 치게 쇠구슬을 한번 굴려봐 주시게. 예. 쳤다. 종을. 아이, 다시 한 번.
쇠구슬이 관 속으로 떨어지며 숟가락을 건드려 15인형의 팔뚝을 움직여 종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저 북과 징이 경점이겠군요. 예. 저것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경일점이 되게 구슬을 한번 굴려봐 주시게. 예. 일경이점도 올려봐 주시게. 지금 2번 1경 2점이군요. 그럼 1경 3점에는 북은 안 올리고 징만 3번 올립니다. 그럼 2경 1점에는 북 2번, 징 1번 이겠군요. 그리고 3경 1점에는 북 3번, 징 1번 이렇게요? 예. 이 북은 매경 1점에만 올립니다. 2점, 3점, 4점, 5점 때 징만 2번, 3번, 4번, 5번 올리는 거죠. 예. 매경 1점을 알리는 구슬들은 한 번에 2가지를 합니다. 이 북과 징을 구슬 하나로 알리는 거죠. 예. 이 숟가락을 건드리며 북을 한 번 치고 이 오른쪽 징을 알리는 관으로 들어가 이 숟가락을 건드려 징을 한 번 치고 여기에 걸려서 멈추게 됩니다. 그럼 2경 1점 때는 여기 있는 숟가락을 차례로 2번 건드려 북을 2번 치고 오른쪽으로 빠져서 숟가락을 건드려 징을 한 번 치고 멈추는 거군요. 예. 근데 2경부터 어떻게 북 2번, 3경 땐 3번 이렇게 칠 수 있는 겁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장판사하고 해동 금루를 만들어봤지만 이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원리가 뭡니까? 이 구슬이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빠지고 어떻게 하면 바로 내려가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마술이잖아요. 마술 아닙니다. 이 비밀은 이 구슬의 희생에 있습니다. 희생? 예. 이 쇠구슬이 숟가락을 건드리고 여기 와서 멈추면서 동시에 막혔던 관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열린 통로로 다음 구슬이 내려오면서 이 북을 치는 인형의 이 팔꿈치를 한 번 더 칠 수 있게 해줍니다. 할 일을 다한 쇠구슬이 자신의 가치는 희생을 하면서 다음 구슬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럼 매경 2점, 3점, 4점, 5점에는 이 세 구슬이 징을 치는 관으로 바로 떨어져서 징만 치겠군요. 먼저 떨어진 구슬이 막혀있던 관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자신이 갇히는 희생을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굉장합니다. 이 수인 의상대나 해동 금루처럼 맞는 인형을 사용하는 대신에 자동 시보에 초점을 맞춘 시계군요. 이 큰 톱니장치 없이 이 구슬이 움직이는 힘만으로요. 이렇게 작은 구슬로 구동이 가능하게 하다니. 이건 인형이 12개인 걸 보아하니 12시즌용 시패장치 같은데 그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설마 이것도 구슬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 아닐 테죠? 당연히 이것도 구슬로 움직이죠. 바로 이 밑에 있는 횡목과 연결해서요. 아까 종을 쳤던 쇠구슬이 내려와 이 횡목을 누르면 이 반대편 인형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을 표시하게 되죠. 그런 원리로. 그건 알겠는데요. 이 다음 시각을 알려주는 인형은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 원리만 아직 모릅니다. 조만간 찾을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꼭 보여주십시오. 나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 눈앞에 분명히 있는 일이 됐네요. 이게 어떻게?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다니.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전 관측소에서 같이 일하던 박효원, 임명덕 두 사람이 경물 진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죽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죽고 전 살았습니다. 방랑을 했습니다. 방랑을 하다 이대로 죽자 나무 밑에 누워 있는데 감이 제 얼굴로 떨어지더군요. 그 순간 죽고 싶다는 생각은 다 사라지고 오직 감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힘,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애써서 동력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 이걸 만들 때 갈등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장사직은 타고난 경물가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죽으려던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떠올리다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구슬의 무게와 부피가 중요하겠네요. 이결이는 분명 박효원, 임명덕 두 사람이 보낸 귀인이 틀림없습니다. 날마다 박 씨의 임실에게 물었습니다. 구슬의 무게와 부피가 얼마면 좋겠냐고. 어떤 구슬이어야 파손되지 않고 오래가고 시계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근데 이결이가 나타난 겁니다. 계산해 주시겠습니다. 구슬 크기. 네, 제가 하겠습니다. 꼭 하게 해주세요. 영실아, 이젠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기겠다는 뜻인 거지? 이제 옷을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을 지어야겠구나. 두께가 그나저나 내가 이 나쁜 놈이라서 그렇게 알려주기 원치 않는 이 공방을 장판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어쩌려고 전력이 데려오셨습니까? 이결이가 그러시지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이결인 임시일, 박시일의 뒤를 이을 조선의 보배입니다. 전 조선의 보배가 새로운 것에 눈을 뜨라고 제 공방을 흔쾌히 보여드린 겁니다. 전 경물을 좋아하고 기술과 산학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장판사가 궁금해하면 모시고 오십시오. 이결이가 제 물식의 이치를 보고 감동해 주신 것처럼 장판사도 분명히 좋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참, 이결이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움직이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 그 정확한 값을 정할 수 있을까요? 임시일, 박시일은 천체의 평균 속도만 구할 수 있지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평균 속도. 그래. 이거였어. 장 판사님, 그 혼천이의 화는 제가 깍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산악 계산으로는 다 돌릴 수 있다 하지 않았나? 나와 직접 계산도 다 해보았고. 문제는 이 환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상과 15정치를 돌리는데 27호배 물이, 이 혼천의 환들을 돌리는 데는 3호배 물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했죠. 그래.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그 힘을 잘 분배해 주는 걸 하지 않았나? 계산만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왜 안 된단 말인가? 말씀드린 3호비라는 수치는 매 순간 혼천이의 환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힘의 평균값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는 환들에는 이 평균값이 아니라 도는 데 필요한 정확한 값의 힘이 들어가야 하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마치 천체의 운행을 추산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수식을 아무리 세밀하게 만들어도 수로 나타낸 값은 결국 천체의 운행의 평균값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연을 수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로 표현은 가능해도 끊임없이 움직이기에 절대적 하나의 고정값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악 계산으로는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꼭 환을 분리해서 돌릴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 물지개는 15정치만 잘 돌아가면 됩니다. 저렇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혼천에도 톱니를 연결하면 한 번에 돌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내 목표가 아니네. 혼천이의 환들이 각각 돌아가야 내가 원하는 시계가 완성되는 것이네. 장사직은 산악 계산을 소용없게 만드는 많은 원인들이 발생할 걸 알아서 그래서 혼천의 환들을 돌리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저 장사직을 만났습니다. 영실을 만났다고 자네가? 예. 장사직이 만든 엄청난 시계를 봤습니다. 자네를 물시계 만드는 곳에 데려갔어? 장 판사님을 모시고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날 데려오라고? 예. 날 왜? 숨어서 만든다면서? 장 판사님이 행복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장 판사님, 꼭 가보십시오. 장사직의 물시계는 지금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것입니다. 뭐가 혁신적인가? 낙하입니다. 네가 만든 그 물시계 앞에서 환호성이라도 질러달라는 거냐? 네가 끝까지 날 희롱하는구나, 장영실. 장사직의 물시계가 어찌 생겼는지, 어떤 이치로 돌아가는지 가서 보고 오십시오. 제가 영실이 그놈을 어찌 느끼는지 다 말씀드렸는데
그리 간단하게 정리하시니 서운합니다, 옥주님. 제게 소원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영실이와 장판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조선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영실이가 관측소에서 죽었다는 것을 안 순간 제게는 꿈이 하나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영실이는 다른 이의 위로가 필요 없는 큰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영실이가 다시 나타나서 참 좋았습니다. 큰 사람이 되어 나타나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영실이가 다시 나타나게 하신 분이 여기 계신데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총명하고 어진 조선의 빛이 여기 있는데 구름에 쌓여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 구름을 없애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장판사께서 스스로 영실이라는 올무를 끊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게는 보이는데 장판사만 모르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하께서도 장판사가 그러길 바라고 계실 겁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여기 장사직의 동대문 공방입니다. 가시면 정말 엄청난 기공과 기구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알겠네. 장판사. 뭘 그리 보느라 사람이 불러도 못 듣는가? 별거 아니네. 나와 함께 남양에 있는 재양인에 가보자. 한양여구전 장영실이 거기 있었다는 거. 장영실이 숨겨놓은 공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 난 이제 그놈의 그 흥미를 잃었네. 자네랑 가서 많이 두시게나. 지금은 또 착한 양반 놈 놀이 중이신가? 그럼. 자식. 형님 어디 가시게요? 공방에 좀 다녀올게. 아우 이놈은 어디 가신다. 이게 뭐냐? 대체 뭘 만든 거냐, 영실아? 낙하? 뭐가 낙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 수륜도 없고 톱니도 기륜도 없어. 수은을 상대로 따라한 게 하나도 없잖아. 대체 무엇으로 동력을 만들고 무엇으로 15장치에 동력을 전달한다는 것이냐? 대체 무엇으로?
이 쇠구슬. 말도 안 돼. 왜 숨는 거냐 이제야. 너리 학주를 엎혀라. 내 관아에 가서 내 죄를 고해야겠다. 미안하고 이 비겁한 주인을 용서해다. 장판사님이 떠나셨습니다. 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나랑 같이 있자. 네가 만든 물시계를 자격루라 부르면 어떻겠느냐. 뭐 하는 겐가? 아 이걸 명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만져서요. 백성들에게 시계를 주면 안 된다. 시간은 왕의 것이다.